자, 오늘은 고대 문학 중에서 주몽신화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 학습 목표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교과서 158쪽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고대의 대표적인 문학 작품을 감상하면서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파악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고대의 대표적인 문학 작품, 여기에서는 주몽신화, 다음번에는 공무도화가를 다룰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한국 문학의 전통, 특질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자, 고대의 주요 문학 작품을 통해서 갈래별 전개와 구현 양상을 탐구한다. 자, 서사, 서정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될 거고요.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한다. 자, 문학은 시대를 반영할 수밖에 없죠. 그런 관계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59쪽입니다. 자, 159쪽에 보면은 자, 멋진 말을 타고 누군가 활을 쏘는 모습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오른쪽 밑에 보면 질문이 있는데 자, 내가 알고 있는 신화에는 무엇이 있을까?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가장 많은 학생들이 단군 신화를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자, 맞습니다. 자, 우리가 주몽 신화를 할 건데 단군 신화하고도 맥락이 많이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주몽은 어떤 인물일까? 자, 주몽은 어떤 인물이에요? 자, 오래되긴 했는데 드라마 주몽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자, 주몽은 고구려의 시조죠. 고구려를 건국한 사람입니다. 자, 왜가 아니라 이 주몽이 어떻게 고구려를 건설했는지, 건국했는지 그런 것들이 이 주몽 신화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을 선생님이 썼는데요. 설화. 설화 안에는 신화, 전설, 민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설화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자, 설화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설화예요. 그런데 그 설화 안에는 구체적으로 신화, 전설, 민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자, 신화는 자, 우리가 아까 단군 신화 떠올렸죠? 그리고 여기에 주몽 신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화에는 우리나라 한국 문학에서 신화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건국 신화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설은 어떤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전설인데 전설 이야기만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많아요. 뻥 같고 거짓말 같은데 증거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 전설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이 자리에 서서 빌었더니 선체로 돌이 되었다. 그러면서 사람이 빌고 있는 것 같은 형상을 한 그런 돌이 어느 지역에 띵 남아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그 증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증거가 남아있는 이야기 자체는 허무맹랑하지만 그 증거가 있어서 믿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전설입니다. 그 다음에 민담인데 민담은 뭐 옛날에 할머니께서 이제 손자들 이렇게 재우면서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막 들려주다가 중간에 막 꾸며내기도 하고 뭐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하고 자, 그래서 그렇게 입에서 입으로 마구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민담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설화 가운데 신화에 대해서 이제부터 다룰 겁니다. 신화 중에서 주몽신화. 자, 작품 해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주몽신화는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의 생애를 다룬 건국신화입니다. 자,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의 생애를 다룬 건국신화이고, 자, 역사적 사실. 자, 주몽이라는 사람이 고구려를 건국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자, 역사적 사실과 신화적 상상력. 좀 이따 우리가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신화적 상상력이 결합된 이야기이고, 자, 주몽 신화에는 여러 신화에서 발견되는 자, 천손 강림. 자, 한자를 보세요. 자, 천손 하늘의 자손이에요. 강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자, 하늘의 자손이 땅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와 난생 이거는 아래서 태어난다라는 뜻이에요. 아래서 태어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동물 양육, 동물이 이 영웅적인 인물을 함께 키워주는 이야기. 그 다음에 기아라고 하는 건 버려진 아이라는 뜻입니다. 자, 누군가 원래는 길러야 할 양육자가 있지만 그 양육자로부터 버림받은 아이. 요런 이야기 등과 같은 요소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요런 지금 천손 강림, 난생, 동물 양육, 기아 이런 것들은 다른 많은 신화에서도 나타나는데 특히 주몽 신화에는 요 모든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몽 신화가 지닌 특징. 자, 후대 한국 문학 작품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었고 한국 문학 전통의 한 줄기를 형성했다.
라는 데에서 큰 가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주몽신화를 살펴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 160쪽을 펴시면 됩니다. 자, 교과서 160쪽을 펴시면 자, 주몽신화라고 되어 있고 작자 미상 그 밑에 앞부분 줄거리가 나와 있죠. 자, 앞부분 줄거리를 감상하기 전에 자, 화면을 보세요. 자, 선생님이 자,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여러분들 중에서 이 이야기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낯선 이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낯선 이름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160쪽 위에 보면 공간이 좀 있죠. 자, 거기다가 요 내용을 좀 적고 시작을 합시다. 자, 시간을 드릴 테니까 빠르게 적어 보세요. 자, 적고 계시죠? 자, 자, 다 적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좀 선생님이 빠른 속도로 읽을 건데, 이 읽으면서 설명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굳이 적어라, 밑줄 그어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말만 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많아요. 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빨리빨리 받아 적으셔야 됩니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주의할 게 이 이야기 속에 굉장히 많은 왕이 나옵니다. 근데 그 왕들이 상황에 따라서 계속 다른 왕이에요. 굉장히 여러 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을 말하는지 놓치지 말고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앞부분 줄거리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과 화면에 있는 그림과 자, 여기 줄거리와 내용과 본문을 같이 번갈아 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부여왕 헤브루는 자, 부여왕 왼쪽에 파란색에 있죠. 자, 부여 지역에 헤브루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자, 산천에 제사를 해서 고년이라고 하는 지역 동네의 돌 아래에서 아들 금와 자, 그 밑에 헤브루의 아들 금와 왕이죠. 자, 금화를 얻었습니다. 자, 헤브루의 아들이 금화 왕이에요. 자, 부여 왕은 정승 아람불의 꿈에 나타난 천재. 자, 천재 오른쪽에 보세요. 자, 하늘의 신, 하늘 천자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황제할 때 제자예요. 자, 그러니까 하늘의 신의 말에 따라서 도읍을 옮겨서 나라 이름을 동부여라고 하였는데 자, 예전 도읍에는 신작 3년에 자, 신작이라고 하는 거는 왕이 바뀌면은 그 왕이 바뀐 해부터 1년, 2년, 3년 이렇게 연호를 새로 세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고 어느 해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작 3년에 천재의 아들, 자, 화면 보세요. 천재의 아들이 해모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해모수가 내려왔습니다. 동부여에.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부여에 헤브루라는 왕이 있었고 그 아들이 금와입니다. 자, 누군가의 조언을 따라서 동부여로 이름을 바꿨고 그 동부여라는 곳에 하늘의 신의 아들인 천재의 아들인 해모수가 내려왔습니다. 자, 해모수는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정사, 나라의 일을 돌보았는데 자, 하백 보세요. 화면 보세요. 오른쪽 위에 물의 신이 하백이에요. 하백의 세 딸 유화, 헌화, 위화를 보고 왕비로 삼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해모수가 물의 신의 딸과 결혼을 하고 싶어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해모수가 궁전을 지어놓고 새 여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급히 문을 닫으니 맏딸인 유화는 미처 달아나지 못해서 해모수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자, 이게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자, 집을 만들어서 문을 열어놓고 사람이 여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문을 닫아 걸어 잠그고 왕비로 마누라로 삼으려고 한다. 자, 요즘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지만 그렇게 보지는 마시고 이건 신화니까요. 자, 앞부분 줄거리의 맨 마지막 줄에 밑줄을 그어봅시다. 자, 맏딸인 유화는 미처 달아나지 못하여 해모수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밑줄을 그으시고 자, 천신과 수신의 결합이라고 씁시다. 천신과 수신의 결합. 자, 천신과 수신의 결합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 해모수와 유화가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한다면 해모수의 아버지는 천신이고 유화의 아버지는 수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신과 수신의 결합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본문 봅시다. 자, 하백은 크게 노하여 자, 하백이 유화의 아버지잖아요. 자, 딸 가진 아버지 입장에서 너무 당연히 화가 나시죠. 자기 딸을 납치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자, 유인해서 가둬놓고 마누라로 삼으려고 하고 막 이러니까 화가 났죠. 그래서 사자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꾼을 보내서 말하기를
너는 어떤 사람인데 나의 딸을 붙잡아 두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대답하되, 자, 이 왕이 누구냐 하면 대답하는 걸 보면 이 왕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천재의 아들인데, 자, 천재의 아들이니까 이 왕은 누구예요? 해모스입니다. 자, 해모스가 대답하기를 나는 천재의 아들인데, 나 하늘의 신의 아들인데 이제 하백에게 구혼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뭔가 잘못됐죠. 자, 구혼을 먼저 하고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여자부터 데려다 놓고 구혼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하백이 다시 사자 심부름꾼을 보내서 말하기를 네가 천재의 아들이고 나에게 구원하려 한다면 마땅히 중매를 보내야 할 것이다. 중매쟁이를 보내야지. 순서가 바뀌지 않았니?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갑자기 나의 딸을 붙잡아 두었으니 어찌 예법에 어긋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네가 내 딸을 먼저 붙잡아 놓고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죠. 자, 그러니까 왕이 부끄러워하며 여기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순서를 어기고 여자를 먼저 데리고 간 해모수겠죠. 해모수가 부끄러워하면서 장차 하백을 찾아가서 만나보려 하였으나 궁실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 하백이 해모수를 만나주지 않는 겁니다. 뒤늦게 순서를 바꿔서라도 중매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 하백은 화가 나서 해모수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자를 놓아 보내고자 하였으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누구예요? 유화입니다. 그럼 이제 해모스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 여자를 아내로 삼을 수가 없다 해서 이 여자를 원래대로 놓아주려 하였으나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냐? 유화는 이미 왕, 이 해모수와 정이 들어서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자, 그 사이에 어떻게 된 거예요? 유화가 해모수에게 반해버린 거예요. 오히려 이제 상황이 역전돼서 유화가 해모수랑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에게 권하기를 유화가 해모수에게 권합니다. 어떻게 권하느냐 하면 만약 용거가 있다면 용이 끄는 수레입니다. 용이 끄는 수레가 있으면 하백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 유화가 자기 아버지가 해모수를 만나주지 않잖아요. 근데 유화는 해모수랑 결혼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해모수가 하백을 만날 수 있게 유화가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그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용거를 타고 가면 된다.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가면 된다. 라고 알려줬어요. 자, 그래서 왕이 해모수가 하늘을 가리켜서, 자, 이 해모수가 하늘을 가리키는 이유는 뭐예요? 천재의 아들이잖아요. 하늘에 빽이 있잖아. 하늘을 가리키면서 고하니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겠어요? 아버지 용거 하나만 보내주세요 라고 말을 했겠죠. 아버지 저 지금 용거 필요합니다 라고 하늘을 향해서 고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룡거 무려 5마리의 용이 끄는 수레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자, 해모수가 하늘이 자기네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뭐 껌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자, 5마리가 이끄는 수레가 내려왔어요. 자, 그래서 왕과 해모수죠. 여자 유화입니다. 오령거에 올랐습니다. 그 하늘에서 내려온 오령거를 타고 이제 갑자기 바람과 구름이 막 일어나서 하백의 궁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하백은 예를 갖추어서 맞이하고 자리를 정한 뒤에 자, 죄송합니다. 지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자, 어쨌든 자, 하백이 이제 그 딸이 궁궐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아니라 그 해모수를 맞이해 주는 겁니다. 자, 예를 갖추고 맞이하고 자리를 정한 뒤에 말하기를 혼인의 예법은 천하에 통용되는 것인데 어찌하여 예를 잃어 나의 가문을 욕되게 하였는가. 자, 어떤 과정인 줄 알죠? 중매를 먼저 보내고 여자를 데려가야 되는데 여자를 먼저 데려가고 중매를 보내고 이렇게 순서가 바뀐 이런 행동을 꼬집으면서 너는 참 중매의 절차도 없이 예법에 어긋나게 왜 그랬니?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왕이 너가 해모수가 천재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자, 하늘의 신의 아들이라고 네가 말은 하는데 무슨 신이 한 재주가 있는가? 너 특별한 재주가 있니? 해모수한테 내가 해모수라는 너에게 내 딸을 맡겨도 될까? 라면서 너한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자, 요즘식으로 말하면 딸이 아버지한테 남편 될 사람을 데리고 가면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자네 뭐 월급이 얼마나 되나, 직장은 얼마나 탄탄한가 이런 걸 막 물어보듯이
자, 이 하백도 지금 해모수에게 너 얼마나 특별한 능력이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모수가 말하기를 오직 시험해 보소서, 아무거나 테스트해 보세요. 저 뭐든 자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그래서 하백이 뜰 앞에 들어가서 잉어가 되어서 물결을 따라서 놀았어요. 그랬더니 이 왕은 누구예요? 해모수입니다. 수달로 변해서 잉어를 잡았습니다. 자, 하백이 이상한 재주를 부리니까 이 해모수가 따라서 재주를 부리는데 하백의 재주보다 한 수 위에요. 자, 다시 하백이 사슴이 되어서 달아나니까 해모수는 늑대로 변해서 쫓아갔고, 하백이 꿩이 되니까 이 해모수는 다시 매로 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쭉 밑줄을 그어보세요. 자, 하백이부터 공격했다까지 세 줄, 161쪽 위에 세 줄 전체. 자, 이 세 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뭐예요? 해모수가 천재의 아들로서 비범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하백이 잉어가 되면 수달이 되고, 사슴이 되면 늑대로 변하고, 꿩이 되면 매로 변하고, 이렇게 특별한 능력을, 비범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모수가 천재의 아들로서 비범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자, 요즘으로 치면 뭐 자네 직장이 어딘가 뭐 대기업 다닙니다. 저 이 정도 능력이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 여자를 데리고 갈 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자, 그래서 하백은 이 사람이 진실로 천재의 아들이라고 여기고 예법에 따라 혼인을 이루고자 했지만, 이제 마음에 들었어요. 사윗감으로 딱이야.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제대로 결혼을 시키고자 했지만 그가 자신의 딸을 데려갈 마음이 없을까 두려웠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갑자기 이 사람이 보니까 능력이 생각보다 뛰어나. 그런 식으로 보니까 내 딸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아, 이 해모수가 마음이 변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서 술을 권했습니다. 술을 권했다. 술을 취하게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딸과 함께 작은 혁어라고 하는 건 가죽으로 만든 수레예요. 자, 가죽으로 만든 수레에 넣어서 용이 이끄는 수레에 다시 실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자, 그전에는 하백이 좀 더 우위에 있었는데 이 해모수가 자기의 재주를 막 보여주니까 하백이 이 사람 굉장히 뛰어나구나. 이 사람이 오히려 우리 딸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불안한 마음에 술을 먹인 다음에 자기 딸과 함께 수레에 실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자, 용거가 미처 물에서 나오기도 전에, 여기가 하백의 물의 신이니까 궁궐이 물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자, 물에서 나오기도 전에 왕은 술에 깨버렸습니다. 해모수가 술에서 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자 유화의 황금 비녀, 머리에 있던 비녀를 뽑아서 아까 그 가죽 수레를 뚫고 그 구멍으로 빠져나와서 홀로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이 하백의 걱정이 사실이 되어버렸죠. 해모수가 올라가다 말고 유화의 비녀를 통해서, 비녀를 수단으로 해서 구멍을 내서 그 구멍으로 혼자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밑줄 그을게요. 자, 홀로 하늘로 올라갔다. 자, 홀로 하늘로 올라갔다. 밑줄 그으시고 뭐라고 적어요? 해모수와 유화가 헤어졌습니다. 해모수와 유화가 헤어졌어요. 자, 헤어지고 나서 하백이 크게 노하며 그 딸 유화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나의 가문을 욕되게 했다. 자, 이 이유로 유화를 귀양 보내는 겁니다. 자,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나의 가문을 욕되게 했다. 이게 뭐예요? 부모가 정해주는 자리에 시집을 곱게 갈 것이지 네 마음대로 나가서 놀다가 갇히고 또 이렇게 결혼을 아빠가 시키려고 했더니 남자가 도망가 버리고 너는 이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어. 너는 귀양을 가야겠어. 라면서 유화를 귀양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하고 주위의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딸의 입을 잡아 늘여서 그 입술의 길이가 3척이나 되게 했다. 야, 이 하백 진짜 잔인하죠. 딸이 좀 사고를 쳤다고 해서 딸의 입을 잡아 늘여서 입술의 길이를 3척이 되게 했다고 합니다. 3척. 자, 한 척이 30.3cm래요. 그러면 3척이면 거의 1m잖아요. 자, 입술을 지금 이 입에서부터 저기 1m까지 늘여놨다고 합니다. 정말 잔인하네요. 그리고 나서 노비 두 사람을 주고 우발수라고 하는 지역으로 귀양을 보내버렸습니다. 자,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딸인 유화는 우발수로 귀양을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이야기. 자, 어사는 어부를 높여서 일컫는 말인데, 자, 강력 부추, 강한 힘을 가진 부추라는 어부라는 뜻이에요. 자, 강한 힘을 가진 부추라는 이름을 가진 어부가 금화왕에게, 금화왕 누군지 기억하세요? 자, 부여의 왕, 금화왕에게 말하기를 요즘 어량 안에 고기를 훔쳐가는 자가 있는데, 자, 어량이라고 하는 거는 물을 막아서 고기를 잡는 장치예요. 이렇게 왜 그물 같은 거. 자, 어량 안에 있는 고기를 훔쳐가는 자가 있는데, 물고기를 훔쳐가는 도둑놈이 있는데 어떤 짐승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 어사를 시켜서 그물로 그 짐승을 끌어내게 했어요. 자, 어떤 놈인지 끌어내라 라고 끄집어냈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어떤 그 짐승이 고기를 훔쳐가는 도둑놈이 그물을 찢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쇠 그물을 만들어서 이게 천으로 만든 그런 직물로 만든 거 잘라서 도망을 가버리니까 쇠로 그물을 만들어서 끌어냈더니 그 안에서 한 여자가 돌 위에 앉아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 잡았어요? 자, 고기를 훔쳐가는 도둑놈이 있었는데 잡고 보니까 여자래요. 어떤 여자일 것 같아요? 누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여자는 입술이 길어서, 확실하죠? 유화입니다. 입술이 길어서 말을 할 수가 없었대. 말을 시켰는데 너는 왜 물건을 훔쳐가? 너는 왜 고기를 훔쳐가니? 이렇게 물었는데 입술이 너무 길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을 3번을 잘랐다고 합니다. 이것도 잔인하네요. 자, 3번을 자른 다음에야 말을 하는데, 자, 자, 이 왕은 금와 왕입니다. 자, 금와 왕이 이 여자가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이 여자 알아본 거예요. 천재의 아들의 비다. 다시 말하면 천재의 아들이 해모수니까 해모수의 비, 아내라는 것을 알아본 거예요. 자, 이 여자는 그러니까 비록 물고기를 훔쳐간 도둑이긴 하지만 천재의 아들인 해모수의 아내이기 때문에,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벌을 준다거나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별궁에 두었습니다. 별궁에 넣어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의 품 안에 햇빛이 들더니 그로 인해 임신을 하였다.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 그 여자가 궁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창을 통해서 해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해가 이 여자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자가 이쪽으로 가면 햇빛이 절로 따라가고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따라오고, 그렇게 해서 그 햇빛을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되었다. 잉태를 하였다. 자, 아까 해모수가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이 여자는 지금 궁에 있고요. 자, 와이파이. 야, 굉장히 앞서 있죠. 자, 와이파이를 쏴서 임신을 시킨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신작 4년, 아까 저기 줄거리에서 신작 3년이라 그랬죠? 1년이 지났습니다. 자, 보통 사람이 임신을 하면 10개월 동안의 엄마가 아기를 품고 있잖아요. 약 1년이 지난 다음에 4월에 주몽을 낳았는데, 자, 이 화면에 해모수와 유화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주몽인 거죠. 자, 이 주몽이 태어났는데 울음소리가 매우 크고 골격과 외모가 영특하고 기이했다. 자, 이 주몽이 태어났는데 굉장히 비범하더라. 평범한 아이들과는 달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처음 주몽을 낳을 때 여자는 유화입니다. 왼쪽 겨드랑이로 크기가 닷되들이쯤 되는 알을 하나 낳았다. 자, 그러니까 이 주몽은 다른 아이들처럼 죄송합니다. 자, 이 주몽은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 몸에서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겨드랑이를 통해서 알로서 먼저 태어나게 된 거예요. 자, 겨드랑이를 통해서 알로 태어났습니다. 자, 밑줄 그어볼까요?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작품 해제할 때 난생설화가 이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다 했었잖아요. 자, 여자는 왼편 겨드랑이로 크기가 닷되들이쯤 되는 알을 하나 낳았다. 에다 밑줄을 그으시고, 주몽에 비정상적이고 신이하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하다라는 얘기예요. 주몽의 비정상적이고 신이한 출생. 주몽의 비정상적이고 신이한 출생이라고 적으시고 괄호하고 난생설화. 난생설화. 자, 알을 통해서 태어난, 알에서 태어난 난생설화. 자, 닷되들이라고 했는데, 자, 닷되들이 5되라는 뜻입니다. 한 되가 1.8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자, 우리 삼다수 물병 큰 거 아시죠? 그게 2리터예요.
그러니까 2리터짜리 삼다수병 5개 정도 되는 크기의 알이 겨드랑이를 통해서 나온 거죠. 비범한 건 맞죠. 굉장히 비범하죠. 자, 왕이 괴이하게 여겨서 참 이상하게 여겨서 말하기를 사람이 새 알을 낳았으니 상서롭지 못하다. 상서롭다라고 하는 건 원래 복되고 길한 일이 있을 것만 같다라는 게 상서로운 거예요. 그런데 상서롭지 못하다라고 했으니 뭔가 불길한 조짐이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조짐이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을 시켜서 이 알을 마목, 자 마목이라고 하는 건 말을 기르는 곳입니다. 마국간 같은 곳이죠. 가져다 두었는데 말들이 밟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들이 그런 게 있으면 밟고 이렇게 할 법도 한데 밟지 않았대요. 자, 그리고 그래서 깊은 산에 버렸는데 짐승들이 막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불길해 보이는 이 알을 동물들이 해치거나 먹거나 이러지 않고 서로 오히려 보호를 해주더라. 이런 거죠. 자, 또 밑줄 그어 봅시다. 마목에 가져다 두었으나부터 온갖 짐승이 보호했다까지 밑줄을 그으세요. 마목에 가져다 두었으나부터 온갖 짐승이 보호하였다까지 밑줄을 그으시고 자, 아까 우리가 작품 해제에서 봤던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모든 자연물의 보호를 받고 있죠. 동물 양육 기억나시나요? 동물 양육. 자, 그러면 동물들이 왜 이 알을 보호를 했을까요? 동물들이 알아본 겁니다. 주몽이 신성한 존재라는 것을. 자, 주몽이 신성한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들이 이 알을 보호해 준 겁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또한 구름이 낀 날에도 그 알 위에는 언제나 햇빛이 있었다. 자, 이 알을 항상 햇빛이 보호하고 있었답니다. 자, 주몽의 혈통이 드러나죠. 하늘의 혈통. 아버지는 해모수, 할아버지는 천재잖아요. 자, 하늘의 혈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에 왕은 알을 다시 그 어미에게 보내서 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 알이 보통 알이 아니다라는 것을 금화왕이 안 거예요. 자, 그래서 마침내 알이 갈라지고 사내 아이가 나왔는데 이 아이는 태어난 지 한 달이 못 되어서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태어나서 한 달 만에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밑줄 그어 봅시다. 이 아이는 태어난 지 한 달이 못 되어서 말을 하였다. 에다 밑줄을 그으시고 주몽의 신이하고 비범한 능력 1. 주몽의 신이하고 비범한 능력 1. 자, 보통 태어나서 한 달 되면은 똥 싸고 오줌 싸고 잠자고 그렇습니다. 근데 얘는 말을 한답니다. 근데 말을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엄마 밥 줘 이것도 아니고 자, 어머니에게 파리들이 눈을 빨아 잠을 잘 수가 없으니 어머니는 나를 위하여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놀랍죠. 한 달 만에. 자, 그러니까 비범하다는 거예요. 자, 어머니가 갈대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줬어요. 그랬더니 또 밑줄 그어 보세요. 이 아이는 이 활로 물레 위에 파리를 쏘았는데 화살이 날면 모두 명중하였다. 밑줄 그으시고 뭘까요? 아까 썼던 거 똑같이 쓰면 돼요. 주몽의 신이하고 비범한 능력 2. 주몽의 신이하고 비범한 능력 2. 자, 뭐 한 달 태어난 지 한 달짜리 애가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기저귀 차고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서는 화살로 파리를 빵빵빵빵 쏴갖고 다 죽이는 거예요. 비범하잖아요. 자, 그래서 부여에서는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불렀다. 자, 이 아이의 이름이 왜 주몽인지 알겠죠? 자, 이 지역에서는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하는데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이가 파리를 다 잡아 죽이니까 아, 얘는 주몽이다 라고 해서 이름을 주몽이라고 지은 거예요. 자, 주몽은 나이가 들면서 재능도 함께 갖추어졌다고 합니다. 자, 금화왕에게는 아들 7이 있는데 자, 화면 잠깐 보세요. 자, 금화왕 밑으로 대소라고 하는 첫째 아들과 그 밑으로 6 왕자, 총 7명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자, 주몽과 함께 항상 사냥을 하였는데 자, 왕자들은 40명, 그 쫄다구 40명을 데리고도 사슴을 겨우 한 마리를 잡는데 주몽은 활을 쏘아서 훨씬 많은 사슴을 잡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왕자들이 질투를 하겠죠. 그래서 주몽을 붙잡아서 나무에 묶어놓고 사슴을 빼앗아 가버렸는데 주몽은 그 나무를 뽑아버리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정도 힘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자, 그래서 태자인 대소, 아까 7 왕자 중에서 첫 번째 아들 태자, 대소가 왕, 아버지죠. 어떤 왕이에요? 금화왕, 자기의 아버지인 금화왕에게 말하기를 주몽은 신용이 있는 장사요. 신용이라고 하는 건 신과 같은 용맹,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범상치 않은 인물입니다. 만약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도모한다는 건 어떤 방법을 세워서 제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환, 나중에 큰 일이 생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금화왕의 아들인 대소가 주몽을 질투해서 자기 아버지인 금화왕에게 주몽을 없애버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주몽에게 어떤 일이 닥칠 것인가 짐작이 되죠?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주몽이 어떤 큰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주몽의 시련을 암시하는 거예요. 자, 주몽의 시련 암시. 자, 그래서 왕은 주몽에게 말을 기르게 하여서 그의 뜻을 시험해 보고자 했습니다. 주몽이 얼마나 똑똑한지 말을 기르는 것을 보고 판단하겠다 해서 이제 말을 기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주몽은 말을 기르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나는 천재의 손자인데, 우리 할아버지 천재인데, 나 하늘의 자손인데 남을 위해서 말이나 기르고 있으니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합니다. 남쪽 땅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고자 합니다. 나 나라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근데 어머니가 여기 계시니 감히 마음대로 못하겠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떠나는 게 마음에 걸립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내가 밤낮으로 고심하던 일이다. 나도 걱정하던 일이다. 나도 네가 남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여기 있기도 하고 네가 갈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내가 듣건대 먼 길을 갈 사람은 모름지기 좋은 말에 의지한다고 했다. 자, 어머니가 동의한 거예요. 자, 말 좋은 말을 타고 가야 한다고 들었는데, 자, 주몽이 떠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좋은 말을 타고 가야 한다라고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말을 고를 수 있는, 내가 좋은 말을 고를 수 있다. 내가 좋은 말을 알아보는 눈이 있으니, 자, 내가 알려주마라고 하고 이 주몽을 데리고 마국간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마국간에서 말 채찍으로 말들을 막 패는 거예요. 채찍을 막 휘둘러요. 그랬더니 모든 말들이 막 놀라서 도망을 가는데 그 중에 붉은 말 한 마리가 2길이나 되는 난간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자, 2길, 왼쪽에 보시면 한 길이 2.4m에서 3m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2길이면 약 6m 정도 되는 거잖아요. 아파트 3층 높이입니다. 이 6m나 되는 길을 뛰어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말을 엄마가 알아본 거예요. 쟤가 똘똘이다. 쟤가 제대로 된 말이다. 라고 이제 아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주몽이 그 말이 잘 달리는 말임을 알아차리고 몰래 혀뿌리에 바늘을 찔러 놓았더니 그 말은 혀가 아파서 물과 풀을 먹지 못하여 매우 야위었다. 자, 밑줄 그어봅시다. 몰래 혀뿌리에 붙어 매우 야위었다까지 밑줄을 그으시고, 자, 뛰어난 말을 주몽이 알아봤어요. 그 뛰어난 말에게 혀에다가 바늘을 찔렀어요. 그리고 뭘 못 먹게 만들고 삐쩍 말라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왜 이런 행동을 주몽은 했을까요? 자, 주몽이 남쪽으로 가서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남쪽으로 가는데 좋은 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좋은 말이 덩치까지 좋으면 자기 차지가 안 될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자기 말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지혜를 부린 겁니다. 자, 앞날을 위해서 좋은 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혜를 부린 겁니다. 아셨죠? 자, 앞날을 위해서 좋은 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혜를 부린 것. 자, 그렇게 이제 자기가 타고 싶은 말을 삐쩍 마른 여윈 말로 만들어 놓고, 자, 말이 자, 마국간을 둘러보다가 말들이 모두 건강한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다가 야윈 말 한 마리가 있잖아요. 야, 이거 주몽 너 가져라 하고 주몽에게 줬어요. 자, 주몽은 그 말을 얻어서 그 바늘을 뽑고서 먹을 것을 줬어요. 자,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훌륭한 말이 되었겠죠. 자, 주몽은 오이, 마리, 협보라고 하는 세 사람과 함께 남쪽으로 갑니다. 자, 남쪽으로 왜 가요? 나라 건국하기 위해서. 자, 가다가 개사수라고 하는 강에 이르렀는데, 자, 이 강을 건널 배는 없고 추격하는 병사들이 곧 올까봐 두려웠습니다. 밑줄 그어봅시다. 개사수에 이르니부터 두려웠다까지. 자, 앞에는 강이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추격하는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도망갈 수도 물러날 수도 없는 상황.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 진퇴양난. 진퇴양난. 자, 주몽에게 시련이 닥쳤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에 채찍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자, 하늘을 또 가리킵니다. 자기의 할아버지가 천재잖아요. 아버지가 해모수잖아요. 하늘에 큰 빽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탄식합니다. 나는 천재의 손자요 하백의 외손으로 나 이렇게 고귀한 혈통 가진 놈인데, 나 이렇게 괜찮은 놈인데 라면서 지금 난을 피해 여기까지 이르렀다. 황천후토는, 자, 황천후토, 하늘의 신과 땅의 신, 한마디로 천지신령님이시여, 신령님들아, 외로운 이 몸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속히 주교를 보내소서. 자, 주교라고 하는 거 배 주자에 다리 교자예요. 그러니까 다리처럼, 다리인데 배처럼 움직이는 그런 다리를 좀 만들어 주세요. 내가 건널 수 있는 다리를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자, 말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활로 이렇게 물을 탁 치니까 물고기, 강이니까 물고기 이런 애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자,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서 다리를 이루어서 주몽이 강을 무사히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밑줄 그어볼게요.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서 다리를 이루어서 주몽이 강을 건널 수 있었다. 밑줄 그으시고, 자, 하늘이 도와줬잖아요. 자, 천우신조, 천우신조. 하늘이 돕고 땅이 돕는다. 하늘이 돕고 신이 돕는다. 천우신조. 자, 주몽에게 닥친 시련을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참 뒤에 추격하는 병사들이 강에 이르렀는데 물고기와 자라가 만든 다리는 곧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미 다리에 올라섰던 자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시련을 극복했죠. 자, 주몽은 어머니와 이별할 때 차마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너는 어미는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오곡 5가지 씨앗, 5가지 곡식의 씨앗을 싸서 주었다고 합니다. 자, 오곡의 씨앗을 싸서 주었다. 밑줄을 긋고, 자, 떠나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곡식 5가지의 씨앗을 줬습니다. 자,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라 라는 뜻이잖아요. 농경이 신성시되는 사회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농경이 신성시되는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어머니가 5가지 곡식의 씨앗을 주었는데 주몽이 생이별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그 중에 보리 씨앗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주몽이 큰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데 비둘기 한 쌍이 날아왔어요. 주몽이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신모께서 보리 씨앗을 보내신 것이다. 자, 신모, 어머니 신. 그러니까 자기가 보리 씨앗을 잃어버린 걸 알고 어머니 신이 보리를 다시 보냈구나 라고 해서 활을 쏴서 화살에 잡았습니다. 화살로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목구멍을 벌려서 보리 씨앗을 꺼내고 나서 비둘기에게 다시 물을 줬더니 비둘기는 다시 살아나서 날아갔다고 합니다. 자, 또 밑줄 그어 봅시다. 비둘기에게 물을 뿜으니 비둘기는 다시 살아나서 날아갔다. 죽은 비둘기도 벌떡 살아나게 만들었어요. 자, 아까 우리가 주몽의 신이하고 비범한 능력 2까지 했잖아요. 이게 3이에요. 주몽의 신이하고 비범한 능력 3. 주몽의 신이하고 비범한 능력 3. 자, 그리고 나서 왕은, 자,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나라 만든 사람 누구예요? 주몽입니다. 여기에서 왕은 주몽입니다. 자, 주몽은 스스로 띠자리 위에 앉아서 임금과 신하의 위계를 대략 정하였다. 자, 임금이 높고 신하는 낮다. 백성, 뭐 이런 식의 임금과 신하의 위계 질서를 만들었다. 위계 질서가 있는 나라를 만들었다. 나라의 질서를 세웠다. 나라의 체제를 갖추었다. 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위계의 질서를 세워서 나라의 체계를 갖추었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네. 자, 전체적인 이야기는 이렇고요. 자, 교과서 161쪽을 보시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 자, 하백이 해모수와 도술 시합을 한 까닭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왜 서로 도술을 가지고 겨뤘어요? 자, 하백은 해모수가 자신의 딸과 예법을 갖추어서 혼례를 올리지 않고 가문을 욕되게 한 것에 화가 나서 그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도술을 시합한 것이었죠. 자, 이거는 굳이 안 적어도 되시고요. 여러분들 그냥 내용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62쪽의 밑에 보면 또 질문이 있죠. 주몽이 말의 혀뿌리에 바늘을 찔러 놓은 까닭은 무엇이었나요?
잘 달리는 말, 좋은 말을 알아봤죠. 그리고 그 말을 자기가 갖고 싶었죠. 그래서 지혜를 발휘한 것이었었습니다. 자, 163쪽 위에 보면은 자, 주몽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극복하는지 말해보아라. 물고기와 자라죠.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줘서 건널 수가 있었죠. 그리고 병사들을 그 뒤에 쫓아오던 애들은 건널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영웅의 일대기 구조하고 이 이야기가 굉장히 통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거는 넘어갈게요. 학습 활동을 통해서 다시 합시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건국 신화의 특징, 천신 숭배 사상, 태양 숭배 사상.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 놨는데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는 것들이에요. 자, 시간 있는 사람들은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